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요. 인사할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인사해 주시고 네, 다시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를 해주실까요? 마스크 잠깐만 내려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소음악 감독 최강입니다. 네, 그럼 우선 마이크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소에서 미경과 수진 역 연기했던 주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에서 감독 역할을 맡았던 김종태라고 합니다. 김종태 배우님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팬입니다. 아유, 네, 왜? 탈랄탈 보고 나서 네, 네네. 탈랄탈도 저희가 배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탈랄탈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저만 봤어요. 영화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이게 제목이 여러분들 잘 못 보시던 글자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발음은 소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요. 맞죠? 네. 네. 뭐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소치라고 발음하는 이렇게 새로 스태프들이 들어오면 소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지 않고 소라고 발음을 해야 된대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이하게도 모든 뭐 워드 프로세서에서 다 글자가 쳐지지 않습니다. 네. 쳐지는 것도 있고 안 쳐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수한 문자 글자체는 또 안 쳐집니다. 이거. 포토샵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터 만들 때 아주 피곤합니다. 이거. 몰랐었네요. 네, 모르셨죠? 네,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포스터 만들 때 죽어납니다. 문자 따다 붙여야 되고. 그 소는 그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었고 또 많은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은 이제 많은 GV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감독님에 준하는 정도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맞나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감독의 연출도 되게 그렇지만 배우한테도 그렇고 사실은 음악에도 여러분들 음악을 주의 깊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이게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감독님과 많은 그 얘기를 하시고 감독님의 주문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음악이? 음악이 원래는 이제 있었던 곡을 다시 영화에 맞춰서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제가 그 서보영 감독님이랑 아는 작가님의 미디어 작품에서 제가 음악을 맡았었는데 그 전시를 보시고 이 사람이 궁금하다 해서 저를 이제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웹사이트에서 제가 했던 작업들 쭉 들어보시고 지금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소의 음악을 이제 고민하시던 때였는데 이 곡을 이제 하나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는 있었던 곡을 다시 영화에 맞춰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도 영화 작업을 하면은 대본을 보고 후반에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밑작업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제가 편집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돼보면은 그 잘 맞는 음악들은 나중에 선정이 되는 감독도 저도 만족하게 되는 음악들은 손을 별로 안 대도 이렇게 컷들이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만 듣고 대본 듣고 괜찮을까 하던 차에 편집본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대봤는데 컷들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감정선 같은 것들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추가적인 부분들, 좀 제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해석들이나 연출들을 이렇게 나중에 다시 편곡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음악적 조예가 별로 없어서요. 이게 어떤 곡의 음악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가능, 네, 되게 단조로운 음으로 피아노의 음 같은 거 계속 거의 하는 또는 뭐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음악이 처음부터 쭉 나오다가 화면이 딱 바뀌고 검은 배경에서 하얀색 배경으로 딱 바뀌고 나서 잠시 안 나옵니다. 맞죠? 잠시 안 나오고 감독이 그 상태에서 감독이 이민경 씨는 어떤 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딱 그럴 때 다시 음악이 시작돼요. 띵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저 질문에 이게 음악이에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다른 곡에 있었다고 하니 참 제가 무식함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의 어떤 의도도 그렇고 서보영 감독님의 의도도 그렇고 이제 단순히 그런 어떤 노이즈나 아니면 상황의 흐름에 맞는 그런 앰비언트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 영화 속에 나오는 미경이라는 인물의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미경 혹은 수진의 감정선이나 혹은 이 죽은 미경의 그런 던지나 닿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그런 의도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음악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약간 배경음악이라기보다 약간 진짜 노이즈? 그리고 중간에 약간 노이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노이즈 같은 소리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음악 감독님이 오신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새벽에 다시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제가 느낀 건데 이건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어떤 음악에서 다시 편곡을 하시거나 이런 건 몰랐고 이걸 만드셨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 감독이 거의 천재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군요.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이 곡을 원래 만들었었던 것도 그러니까 사실 곡의 어떤 흐름이나 구성이 대화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던지고 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 서로 얘기는 둘이 하고 있지만 닿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진행은 되지만 대화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제목도 컨버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이었는데 또 마침 영화를 대본을 받고 또 편집본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의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꼭 마치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물론 편곡이 있었지만 그런 좀 교집합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음악 감독님하고 GV를 지내보면 처음인데 재밌는데요. 그냥 감독님하고 하는 것도 훨씬 재밌네요. 서보영 감독님 제가 알기로 조금 재미없는 분 같은데 오늘 좋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좀 할 겁니다. 이게 네 질문을 제 관객분이 해주신 걸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왜 소인가요? 이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원래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왜 소인가요? 배우님들과 음악 감독님은 처음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혹시 다른 제목이 있진 않았는지. 보고 계시나요? 네. 어떠셨나요? 세 분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신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생소한 단어라서 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이랑 저희가 느낀 점이랑 비슷했을 거고 이게 무슨 모르는 단어니까 소옷인지 뭔지 뜻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고영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고 생소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일단 그래서 감독님께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제목을 더 이해를 하면은 대본을 더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여쭤봤었는데 좀 캐스팅하는 이야기를 하실 건데 캐스팅이라고 하려고 하니 너무 직접적이다. 바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보신 게 소라는 순 우리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라고 사용하신 걸로 알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더 궁금하게 만드네. 이런 느낌. 네. 전 처음에 서보영 감독님이 자기 이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소야 이래서 그렇구나.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심연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런 거푸집이나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없길래 제가 원래 음악들이 조금 다 약간 이런 풍의 음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했죠. 네. 그 소가 이제 뭐 마지막에 나오는 거푸집. 그 캐스팅과 그 거푸집 그러니까 그 뭐죠? 캐스팅 틀? 네.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제목을 푼 건가요, 그러면?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캐스팅이라는 것도 감독이 연출이 이제 배우에게 어떤 틀을 제공을 하니까 그런 표현을 생각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질문이 관객분 덕분에 안 계신데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주보영 배우님이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 질문하고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 롱테이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께서 두 배우분께 이렇게 약간의 그 틀이 꽉 짜여진 형태의 디렉션보다는 약간의 이렇게 전체 틀을 드리고 좀 약간 자유로움을 좀 주셨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네, 대사에 대해서. 네, 사실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틀을 많이 짜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내가 틀을 짜서 너가 자유롭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다침이 있으면 열림도 있고 그리고 그 뭐지? 버퍼링이 느리네요 제가. 괜찮습니다. 서호영 감독님이 제가 네. 알기로도 되게 어려운 말들 많아서. 서부영 감독님께서 인의가 있어야 결국에는 진심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을 다른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인용하셔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틀 안에서 너가 관통을 해서 더 나아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대사나 고갯짓이나 전체적으로 틀을 많이 설계를 해주셨죠. 네. 후반부는 아무래도 라이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좀 가장 설계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주영 배우께서 액션을 하고 감독님의 역할을 하신 배우께서 리액션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액션을 해주시고 리액션을 한 것처럼 좀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리액션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극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감독님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제 리액션을 더 얻기 위해서 오빠가 그때 더 연기를 더 해주시기도 하시고 제 리액션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이렇게 애써주셨던 기억이 그래서 좀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네. 네. 어떠셨나요, 김종수 배우님께서는? 그때 찍을 때 실제로 계속 그
조영 씨가 연기하는 동안 계속 투샷처럼 카메라 이쪽에 계셨. 네네, 카메라 옆에 계속 있었죠. 네, 그러면서 계속 동시였나요? 뭐 동시 녹음. 네네네, 동시였는데 그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그 블랙 배경일 때는 그 도영이는 이제 라이브를 쓰고 저는 호시동금을 따로 했고요. 그 도영이 연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이 뭐랄까 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았다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블랙 거기는 이제 제가 후시를 한 거고 뒤에 이제 화이트에서는 거기에는 둘 다 동시 그랬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맨 마지막에 딱 한신 얼굴 딱 한 번. 아, 예. 네. 저는 그때는 보고 목소리와 배우의 얼굴이 매칭이 안 됐었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김종태 배우님의 목소리가 되게 매력 있는 목소리거든요. 배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실제로 되게 매력 있는 목소리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우의 얼굴을 딱 보고 나서 이 목소리보다 약간 뭐랄까 이렇게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되게 그 집중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 자체가.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이 마지막에 있고 그 위에는 다 칭찬입니다. 네, 칭찬입니다. 칭찬은 제가 안 읽을래요. 김영아님 어느 분이시죠? 김영아님? 네, 엽서 하나 드리십시오. 위에는 진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씬 후로 분위기, 하여튼 마지막에 분위기를 연기하실 때 배우분들이 중점적으로 바랐던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실 이게 굉장히 고조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되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그 혼란스러움을 진정시키기 전에 영화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되게 이 낯설었던 것이 되게 날 것 같은 느낌이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배우분께서는 어떤 거를 좀그 감독님과 뭐 얘기를 나누셨거나 아니면 뭐 본인들이 잡으셨던 연기의 중심 어떤 거에 중점을 두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이게 좀 오래돼서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이거는 아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취조 장면에서 감독과 배우의 장면으로 바뀌는 데에서 뭔가 분위기랄까 그게 호흡이 한번 바뀌고 그런데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여배우가 노출 관련돼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받다가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이 배우가 온 것인지 시나리오상에 나왔던 그 이수진 죽은 그게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바뀌는 어떤 분위기랄까 그런 것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튀지 않게 팡 튀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좀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촬영이 2017년도에 그렇죠. 촬영이었거든요. 3년 전인데 가만히 이제 돌이켜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 깜짝 놀라는 씬, 수진을 미경이 딱 마주하는 그 씬에서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강박? 미경이 수진을 연기할 때 그리고 또 미경이 민경이가 인터뷰를 할 때도 계속 제가 보잖아요 옆을. 그때 당시에 감독님께서 볼펜으로 탁탁 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선을 어. 수진이를 보는 것처럼 했었는데 오히려 나타나고 마주하고 제가 놀랄 때는 어떤 강박이 모두 다 무장해제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거나 그리고 모든 하이힐, 힘든 하이힐, 딱 붙는 원피스 그리고 이런 초크를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계속 그런 압박감이 눌리다가 풍선이 탁 터지듯이 딱 풀려버리는 느낌으로 가장 강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전을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되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되게 어려운 장면이었을 거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앞에 있었던 그런 내러티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모양새가 딱 나와버렸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환상일까? 아니면 이 여자가 미쳤나? 네. 그런데 감독님의 얼굴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감독님의 얼굴은 진짜인가? 아니면 미경이 보고 있는 수진, 하여튼 보고 있는 그 환상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을 맺었고 사실 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감독의 역할을 하실 때 그 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으셨을 때 뭐 어떤 기조를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내가 이 표정을 짓기 위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나요. 그 감독님하고 제가 왜냐면 한 컷 딱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 목소리가 쌓아왔던 관객들에게 쌓아왔던 어떤 뭐랄까 그 호흡들이 만들어 놓은 감독의 이미지를 뚫고 나온 제 실제 모습이 되게 달랐으면 좋겠다고 도영이 감독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생긴 걸 제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떤 표정을 하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미경 씨하고 캐스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노출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단순하게 서로 그 얘기를 했는데 노출 관련된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아니 다른 부분 다 잘 맞았는데 이게 좀 아쉽네 라는 서브 텍스트의 표정이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표정이 나왔었어요. 네. 네. 굉장히 중의적인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것들 때문에 이 표정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전혀 다른 감정, 마치 범인을 보듯이 본다. 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했었죠. 네. 요 지금 아코님이 누구신가요? 이신가요? 앞에 계십니다. 주보영 배우님께 질문. 극중 불안한 인터뷰 연기를 잘 하셨는데요. 참고가 되었던 레퍼런스 연기? 저도 궁금하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씬은요 레퍼런스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 대사 안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를 연기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대본이 저에게 너무 어려워서 인터뷰 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보영으로 가자. 그게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감독님께 여쭤봤었고 오히려 전반부 테이크에서 레퍼런스가 있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레퍼런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미카엘 하네케 피아니스트에서 이제 이자벨 위페르가 마지막 장면에 그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을 하다가 그 배우가 마지막에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의 표면들 그런 것이 자기는 너무 좋았으니 그걸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겐 그의 리퍼런스 영화였죠. 네. 그런 기억. 그 지금 진이랑 분께서 지금
질문해 주는데 요거는 감독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뜬금없이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저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이미경을 연기한 주보영 말고 이미경 그 캐릭터가 말하는 것들이 있죠. 내 이름은 뭐 아빠가 뭐 옛날 애인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단추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되게 우연히 겹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실이었다. 계십니다. 거짓.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르겠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연기를 하실 때 진짜였을까요? 어렵네요, 질문이. 그런가요? 이거 뺄까요? 아니요, 사실 모두 다 사실 전반부는 모두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뒤에는 모두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요소들, 감독님께서 질문하는 불편한 질문, 불편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조금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저는 되게 정확한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부의 시퀀스는 사실은 극 중에서 가짜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되게 보이는 가짜를 연기하는 거예요. 후반부의 시퀀스는 사실은 사실인 거죠. 네. 그런데 되게 거짓되게 보이는 사실도 저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배경도 그렇습니다. 배경도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오면서 마치 후반부가 사실인 것처럼. 그런데 후반부의 얘기는 오히려 더 거짓 같죠. 너무 우연히 겹치고. 네. 그렇죠. 제가 해석을 되게 잘한 거죠. 너무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 해석이 잘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했던 게 김종태 배우님께서 목소리로 연기를 하신 겁니다. 주보영 씨가 사실은 전체 씬이 안 나오죠. 계속해서 익스트림 갔다가 근데 사실 익스트림으로 화면에는 나와야 되는데 배경이 되게 많은 완전히 클로즈업인데 그래서 사실 어쨌든 거의 생반신밖에 안 나오죠. 나중에 한 번 이렇게 훑은 거 있고 힐 한번 보여주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연기를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참 습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주보영이라는 사람의 습관들이 참 많이 나온다. 롱테이크로 가다 보니 좋은 것만 컷으로 자를 수 있으면 좋은 것만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점이 좀 특징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영화 딱 처음에 받아서 영화를 딱 틀었을 때 영상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네? 화면을 보고 영상을 잘못 받은 이게 잘못 잘라서 온 영상을 받은 줄 알았었어요. 끝까지 보고 음악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영화 시작되면서 계속 음악들이 나오는데 딱 한 부분이 어쨌든 그 퓨즈가 있잖아요. 그 퓨즈를 왜 둔 걸까요? 그 부분은 서보영 감독님의 의도상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야기상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다른 소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경이라는 존재 어떤 음악으로 사운드로 표현이 되는 미경이라는 존재의 존재감도 거기서는 죽였다가 그래서 지금 화면 안에 있는 수진의 그런 이야기 모습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뒤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런 밑에 깔리는 음들이나 이런 그 피아노 음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 불협이 굉장히 높은 음의 불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분위기를 집중됐던 분위기에서 조금 더 나오고 혹은 미경의 이야기 뭐 그런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죠. 근데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얘기들에 어떤 미경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음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기 위해서 음악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네. 있습니다. 어디 하나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영화입니다. 이게 되게 영화가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또 혼란을 주면서 끝나는 것 때문에 되게 충격이 좀 있죠. 이 충격들이 있는 것이 그냥 보통 단편 영화 잘못 보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단편 영화들을 보면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반전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반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소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 상영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다 못하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질문을 더 못하고. 아까 기억으로 해주신 분 제목이 왜 소인가요? 해주신 분 누구였나요? 아, 네. 한번 들으십시오. 그 팽팽팽이라고 했던 분이 누굴까요? 팽팽팽? 아니, 맞죠. 주보영 배우가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팽팽팽? 아, 네, 저기 계신 분. 보셨나요?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나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보영 배우의 연기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롱테이크로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 대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감정선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이 연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신경을 계속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셨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화는 리액션이 좀 컸죠. 그러다 보니 오빠, 종태 오빠의 이제 목소리에 제가 반응하는 것들 그런 그 자극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더 많이 했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렬한 기억은 오빠가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굴의 표면이 곧 스크린이라고 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계속 롱테이크로 잡히고 표정 하나하나가 어쩌면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러웠었는데 그걸 좋게 이제 반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오빠가 큰 힘이 정말 많이 돼준 것 같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감독의 역할을 하신 김종태 배우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렇게 다 듣기 위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 올라오는데 다음 상영 스케줄 때문에 세팅도 치워야 돼요. 네, 마지막 그냥 그 지절을 여기 치워야 돼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 배우께서는 아쉽네요. 질문들이. 아쉽지만 다음에 이럴 때 나가서 술자리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GV를 연결해서 아쉽네요. 그 두 분 배우분께서는 다음 작품 뭐 이런 스케줄 예정 계획된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독립영화 단간이 계속 하고 있고요. 서구영 감독님하고는 지금 뭔가 계획
지금 저는 촬영 중에 있고요. 맡은 캐릭터 때문에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아, 네, 곧 보시게 되실 거예요. 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감독님은 돈 받으시면 하시는 거죠? 안 받고 하네요. 그렇죠. 독립영화야 뭐 그렇지만, 네. 뭐 크게 상관없는데요. 일단 지금 서보영 감독님이랑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가 있고, 그리고 저도 뭐 그러니까 소랑 비슷한 시기에 저도 그 배우로 데뷔를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오 연기 같은 것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영상 쪽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뭐 서보영 감독님 작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보영 감독님은 지금 이 다음 작품으로 뭐 중간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제가 알기로는 탈날탈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탈날탈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출연을 하셨고 혼자 나오셨고 혼자 나오시는데 뭐 마지막에 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는데 지금 하시는 작품은 벗어날 탈. 네. 그쵸. 네. 벗어날 탈 시리즈를 지금 찍고 계세요. 서보영 감독님은.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서보영 감독님의 소라는 작품을 음악 감독님과 우리 두 분 배우님들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더레이터 홍석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있을 수도 있어서 사진 찍으셔도 돼요? 포토 타임 해주셔도 돼요? 네.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고 잠깐 서 주시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 진짜 오픈 채팅 늦게 들어와서 마지막 질문밖에 못 봤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 배우님 얼굴 잠깐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예. 네. 마스크 어떻게 좀 내려주세요. 아니, 아니, 되게- 잠깐 사진 찍을 동안만 잠깐만 내주시면. 얼굴 찍으신다고? 저희 찍는 거. 네네. 저를 찍겠어요. 안 됩니다. 쳤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